여러분, 정말 퇴사하지 마세요. 퇴사하고 싶다면 이거 먼저 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20대 때 입사를 했을 때는 임원도 되고 싶고 그 회사에서 평생 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대, 40대가 되면서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점점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40대가 되니까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더 단단해진 사람과 조금씩 무너져가는 사람이에요. 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산이 쌓여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만 남아 있더라고요. 둘의 차이는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2030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대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느낀 점을 제 친동생에게 이야기한다는 기분으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후회되는 점은 입사할 때부터 퇴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사실 20대 때 처음 입사하면 회사 뽕이 가득 차잖아요. 진짜 내가 이런 회사에 들어오다니, 여기에 뼈를 묻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돈도 내가 처음 버니까 너무 신나고 대리 때까지는 정말 재밌게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멋진 옷 사고 술 마시고 다닐 게 아니라 입사 때부터 퇴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회사 생활하면 정말 내 에너지의 200%를 뺏어가서 진짜 회사 생활 이외에 뭔가를 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2030 때는 그래도 체력이 되는 편이에요. 야근도 20대 하는 거랑 40대 야근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되는 20대 때 조금 힘들겠지만 본업 이외에도 부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평생 직장이었지만 지금은 평생 직장이 없고 본업만 해서는 요즘 물가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얼마 전에 삼계탕 먹으러 갔다 왔는데 삼계탕이 2만 원 넘더라고요. 슬픈 현실이겠지만 우리가 본업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벅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업이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부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원화가 아닌 달러로 정산받는가. 사실 요즘 우리나라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국내 주식으로 주변에 억 단위로 돈을 크게 잃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기를 타지 않고 지금 줄줄 녹고 있는 원화 말고 달러로 정산받는 부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한 게 에어비앤비였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달러로 정산도 받고 지금 뉴스 보면 2026년 상반기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1071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느끼는 게 종로만 나가만 봐도 예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에어비앤비는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처음 할 때 어느 정도 자본금들 들고 규제 때문에 무한정 늘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달러로 정산받으면서 자본금도 적게 드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쇼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가? 쇼피는 비교적으로 소자본으로 작업할 수가 있고 물론 아예 무자본 10원짜리 한 장 안 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월 18,000원 정도이긴 하지만 챗GPT 결제 금액도 매달 내야 되고 처음에는 그런 소소한 비용들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여러분, 오프라인 매장 하나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정말 억 단위로 들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쇼피는 하다가 망해도 내가 큰 돈을 잃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선 쇼피는 달러로 정산받고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와이프도 처음엔 제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스터디 카페는 반대했는데 쇼피는 찬성했어요. 설마 망해도 큰 돈을 잃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천장이 열려 있는가? 에어비앤비는 초반에 자본금이 좀 들긴 하지만 달러로 정산받고 한번 세팅해 놓으면 청소만 한 달에 몇 번 하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자본금이랑 규제 때문에 이걸 무한정 늘릴 수는 없더라고요. 에어비앤비는 예를 들어 월 수입이 100만 원이면 그냥 월 100만 원이 고정적인 거예요. 근데 쇼피는 국내 경기랑 무관한 수출이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천장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천장이 열려있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 8개국 8억 명을 대상으로 하니 잠재력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쇼피로 2년째 월 매출 평균 8천만 원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요즘 K-팝으로 파생된 한국 제품이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저는 쇼피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 요즘 진짜 무섭게 크고 있어요. 구글이 매년 내는 리포트를 보면 2025년도 동남아 디지털 경제 거래액이 벌써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약 426조를 넘었는데 매년 15%씩 계속 크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으로 보면 거래액이 7배 넘게 뛴 거고요. 반대로 국내 이커머스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미 정체기예요. 그러니까 국내 파이는 나눠먹기고
쇼피는 파이 자체가 커지는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쇼피는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업 3가지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저처럼 40대 때 가서 부랴부랴 퇴사 준비하지 마시고 꼭 쇼피가 아니더라도 입사 때부터 퇴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셔서 20, 30대에 조금 힘들어도 본업과 부업을 같이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에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돌아보면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제일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쇼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